연휴임에도 어제 3시간 넘게 비공개 의총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안 발의, 이건 잠정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들어보시죠. 탄핵을 포함한 여러 대비책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서도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빌드업을 해야 되는,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되는 기본적인 조건에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상당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탄핵을 추진한다 이런 의견을 하는 것은 보류를 했고요. 보류라는 개념보다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지도부에게 일임해서 추후에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유연적, 위법적 행태를 이어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탄핵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검토 대상으로 올려놓는다. 그렇죠. 예. 보류가 아니라. 예. 어제 분명히 언론 보도에는 보류라고 나왔는데 지금 하루 만에 보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류가 아니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고 지금은 잠깐 미뤄두자는 것이다. 보시죠. 의총 이후에 민주당 A 의원의 얘기입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 때도 탄핵안을 준비해두고 미리 제때 빨리 처리할 수 있지 않았느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도 미리 준비해두자. 이런 얘기 나왔다고 하고요.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 얘기입니다. 대법원장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 취지로 선고한 대법관 10명에 대해서도 탄핵안 준비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 나옵니다.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을 의원총회에서 이런저런 공방을 벌인 끝에 일단 보류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왜 보류했을까? 그런 걸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죠. 탄핵안을 실제 가결시켰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후폭풍, 이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의 의원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아마 검토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도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피고인인 상태에서 재판장을 탄핵해서 그 자리를 없애버린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했을 경우에 6월 3일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마 대단히 많은 고민과 검토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탄핵안 보류에는 바로 그런 일을 했을 경우에 그 후폭풍을 민주당이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하튼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그 대법원이나 아니면 각급 법원을 압박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정치적 압박 수단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는데, 예. 저게 실제 실행에 옮겼을 경우, 민주당이 결행을 했을 경우 아마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이렇게 민주당도 계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아마 그래서 철회한 것이지 저게 다른 이유 때문에 보류했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꺼내들 수 있는데 저걸 꺼내 들었을 때 과연 그게 대선을 치르겠다는 후보의 자세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꺼내들지 못할 것이다. 그냥 우협 카드로 계속 들고 흔드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실 이 반응 보면은 그런 엄포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대 어느 정치 세력도, 대한민국 정부 탄생 이후에 역대 어느 정치 세력도 대법원장을 탄핵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면 헌정사 초유의 일로 역사에 남게 될 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거고, 그리고 저쪽에서 합법을 빙자해서 열을 준비한다면 우리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100천을 준비해서 대응해야 된다. 고법판사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되고, 대법원장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되고, 대법관들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에요. 대법원장이 뭐라고?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했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조홍천 의원님,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저 발언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아유, 처음 들어봐서 뭐 상당히 좀 당혹스럽고 오늘 처음 듣는 발언들 많이 나오네요. 뭐 사상 초유가 많죠.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을 탄핵을 하겠다. 지금 뭐 철회가 아니고 유보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우당까지 합해서 약 190석에 달하는 민주당 플러스 알파 언제라도 탄핵 소추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권총에 탄창을 끼워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당기겠다. 지금 그런 건데 어떻게 대법원장을 탄핵할 생각을 하느냐. 도대체 그러면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구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어느 조항을 어떻게 위배했느냐. 이것 또한 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직무정지 시키겠다.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대법원장이 직무정지가 되면은 그 바로 다음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노태학 대법관인데 그렇군요. 그분은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서 예. 지난 전합체 때도 회피를 했잖아요. 회피했죠. 그러니까 재상고심이 되어도 아마 회피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이번에 소수 의견을 낸 이흥구 대법관입니다. 대법관. 예. 그러면 이흥구 대법관이 대법원장 직무대행으로 재상고심을 이끌게 될 것 아닌가. 그러면 대통령 당선 후에 대법원에서 공판을 진행하지 않고 헌법 제84조는 재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뭐 이끌고 가지 않을까. 뭐 그런 거를 기대를 해서 대법원장이라는 저 자리를 말하자면 나라의 기둥 세 개거든요. 입법, 사법, 행정. 예. 그 중에서 제일 약한 기둥이 사실은 사법부입니다. 민주적 정통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부처럼 무슨 뭐 권한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의 신뢰를 자양분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산부인데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통령도 아니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저는 와장창 무너진다. 그렇게 봅니다. 예. 김지용 대변인께 발언 기회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이 뭐라고? 우리 국민들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시키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한 이유는 실제로 탄핵을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는 것이고 그 탄핵의 그런 이유는 정말 대법원장을 직무정지시켜서 그러면 대법원장의 직무대행을 이번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서 소수 의견, 무죄를 낸 이흥구 대법관이 맡게 해서 상고심을 뭔가 처리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이셨어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글쎄요, 뭐 그런 취지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저 발언, 특히 우리 국민들의 대통령도 2명이나 탄핵했다. 이 발언의 의미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취지의 상황들이 생겼다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탄핵시킬 수 있고 그 탄핵에 이른 대통령이 면직당하는 그런 상황도 이미 2번이나 맞이했던 적이 있다. 그 과정들 속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그 움직였던 분들이 이번에 뭐 비세 혁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만큼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법원장이 이번에 그 어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단을 너무나 이례적으로 너무나 속전속결식의 어떤 이 군사작전 하듯이 이루어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기가 나왔다면 대법원에서 납득할 만한 그런 순서와 납득할 만한 법리로 이번에도 많은 법리 중에서도 가장 최신의 대법원의 판례를 거꾸로 뒤집는 퇴행적인 판단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많은 법조인들이 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대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소상한 또 설명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지금 대법원 또 다시 항고 법원까지 내려가는 과정들이 모든 게 다 이재명 후보에게만 무조건 이례적으로 이렇게 당일날 모든 것이 처리되고 당일날 모든 상황들이 마무리되는 것까지 이렇게 된다라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정청래 그 법사위원장이 얘기한 것이고요. 예. 저희가 보더라도 또는 일반 국민들께서 보더라도 지금의 사법부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이번 대선에 개입하려고 한다. 지금은 오히려 사법부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시간이고 일반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우리의 법치주의는 법관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치주의, 합법적인 이 법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이 후보를 자격을 제한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법치주의는 법관에 의한 지배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민주당의 논리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이 사건이 워낙에 장기간 지연됐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6월 4일이면 정확하게 1000일이 됩니다. 예. 1심이 799일, 2심이 131일. 그리고 자꾸 민주당에서 상고심이 뭐 2일, 3일, 9일 이렇게 판결이 나왔다고 말씀하십니다만은 실제로는 36일이 됐죠. 그래서 총 966일이 걸렸고 오늘이 970일째입니다. 당연히 1, 2심에서 이렇게 633 원칙에 훨씬 위배되게 장기간 지연이 됐으면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사법자원을 총동원해서 조속하게 바로 잡아야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박영재 주심 대법관을 비롯한 대법관 5명의 보충 의견입니다. 첫 문장이 뭐라고 시작하느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네. 조금 전에 그 최신의 판례를 뒤집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오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 판례가 2024년 10월에 나온 이른바 정읍시장 판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정읍시장 사건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겁니다. 상대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했는데 조금 틀리게 얘기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디까지 법이 허용해 줄 것이냐에 관한 문제고 더더군다나 그 사건은 라디오 토론회와 TV 토론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주로 문제가 됐습니다. 어떤 판례의 연장선상에 있느냐? 2020년에 이재명 대표를 살려줬던 바로 그 이른바 권순일 판결이라고 불리는 예. 방송 토론에서 한 것은 쉽사리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그 판례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판례를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은 자가당착에 가깝다. 그 말씀도 제가 아울러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